네, 안녕하세요. 브리스빌님 어서 오세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막 그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 중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어제 얘기를 하면 어제는 아, 정말로 커피 한 잔 마신 분 빼고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8시까지. 네, 딱 은열이님 어서 오세요. 네. 딱 손님 한 탭을 받아가지고 오후 8시까지 있자는데 그 눈비는 내리고 눈이 아니라 비가 내렸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일찍 집에 갔습니다. 어제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역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올렸잖아요. 오늘 방송한다고. 다리 뜬나님 어서 오세요. 연준 발표 후 폭락한다. 그렇게 방송한 다음부터 암호화폐가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정확히 어제 8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오후 8시부터 손님이 밀어닥쳐가지고요. 지금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입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제 10시 50분까지라고 오늘 방송 때문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도 10시 30분에도 손님이 들어오고 괜찮대요. 그러면서 거의 그냥 대부분 테이블을 꽉 채웠어요. 대부분이 9시에서 10시쯤에 10시 반까지 들어오신 손님들이니까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인드라가 설거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청소할 생각입니다. 수수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역시 인간 지표구나. 그러니까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인드라가 인간 지표가 아닌데 대부분 적중률이 높죠. 반면에 이제 스포츠나 이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인드라 얘기했죠. 중장기는 대체로 인드라 말대로 가는데 단기라고 했을 때 이제 인드라 생각에는 뭐 최소 한 달.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연말까지 잡는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짜면 반드시 그 반대로 가더라. 예의가 없죠. 오늘도 근데 그게 오늘 인드라가 이걸 알고 말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인드라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네, 진심을 보여야 돼, 인드라가. 그래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업비트에 돈을 이렇게 예치했잖아요. 그걸 오늘 단 한도 안 남기고 돈을 다 뺐어요. 네,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렇게 저점에 사놓고 겉으로는 폭락한다. 그러면은 인간 지표니까 폭등하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아니 왜 인드라가 방송가 그리고 들어온 손님들이 계속 시켜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온 손님들이 그냥 500 두 잔만 딱 먹고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하게 어제는 딱 매출이 딱 커피 한 잔이었고 오늘은 들어온 손님이 계속 시켜요. 거기다가 또 무슨 그
30대 말 40대 초반 아가씨 저 아줌마죠 아줌마. 여기 인드라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세 분이 여자들이 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40대 말 50대 초반 남자 셋이 또 와가지고 수작을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또 이렇게 나는 긴장했죠. 그런 경우에 또 여자들이 싫어하면 무슨 일이 날까봐. 근데 또 여자들이 좋아해. 그래가지고 또 3대 3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또 막 수작을 걸어가지고 또 거기에 또 여자들이 받아주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것도 그 손님들 때문에 또 다른 테이블이 또 전염돼가지고 술 더 먹고. 예. 왜 이렇게 가게를 일찍 끝나냐 하면서 다 버텨가지고요. 예. 그래서 인드라가 11시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11시 20분부터 방송하게 됐습니다. 갈구토님 어서오세요. 예, 이해가 되셨죠? 인드라가 언제나 진심으로 단기 전망을 얘기하지 인드라가 수작을 걸고 결코 인드라가 뭐 저점에 살아놓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암호화폐 그 업비트 예치된 돈을 다 뺐어요. 결연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드라는 투자와 관계가 없고 인드라가 믿는 신이 인드라더러 야, 넌 투자하지 마라. 너는 투자의 길이 아니야. 넌 부자의 길이 아니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는 달관의 경지에 올랐다.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뭐 인생 살면서 한두 번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드라가 제목을 인드라가 인간지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670일의 옥설타임즈쇼 2022년 12월 13일 인올리 연준 발표 후 폭락, 월드컵 끝부터 미약한 산타랠리, RFA, VOA, 성렬영, 김수경, 배승희, 젊은시가 국보 김승현, 히철리즈 캐틴 따거, 배승희, 젊은시가 김단태, 김현석.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도 안 했네? 자, 베리타시움, 멜로디십, 김수경, 배승희, 젊은시가 국보, 김승현, RFA, VOA, 평양24시, 히철리즘, 캡틴 따거, 김단태, 김현석, 추구길, 깨봉순, 아침한개, 과학쿠키, 양동근. 이런 제목이고요. 뭐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인드라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신대가 어떤 데인지. 기장, 거기 인드라가 건대 항쟁에 갔을 때 상당수가 한신대생이었어요. 거기는 그 한신대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기장이지만은 당시에 그 주사파, 종국파가 가장 드글드글 됐던 지방대로서 심지어 전남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쪽수가 그 종북파가 있었던 데가 한신대였습니다. 인드라 군대 동기, 인드라 군대 동기는 아니고 인드라 7월 군번인데 6월 군번도 한신대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하여간 그 한신대 그리고 인드라 이웃 중에서는 기장 목사님도 있잖아요. 기장 목사님이 한탄하잖아. 아주 그 눈이 맑은 분이신데 목사님께서, 젊은 분이 왜 나는 우파인데 왜 자기 신도들은 다 자이파쇼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자기 교회 부목사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그 기장 쪽 분위기는 대체로 좌이파쇼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한신대, 인드라가 이 똘이
제가 일본에서 포섭된 게 아닌가. 자이파쇼에게, 우이파쇼에게, 그저 누구야, 반쪽압에 이쪽 바에게 매수당한 게 아닌가. 걔가 그때부터 뭔가 8, 90년대부터 노태우한테 무슨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주명한테는 하늘이 내리신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씌워하고 수상하잖아 이 똘이. 인드라가 그 전까지는 인드라가 똘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걔가 기철학 산조까지 쓸 때까지만 해도, 기철학 산조 이전까지 책은 인드라가 이 참신한데 하면서 인드라가 다 읽었었는데, 얘가 무슨 태권도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책 내면서 책 장사하는구나, 사기꾼이다. 그때 더 안 읽었어요. 태권도 철학 뭐 좀 헛소리 하는 게 있어.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얘는 이거 완전히 책 장사하는 애다. 그 다음부터 쟤는 또라이라고 간주하고 읽지 않았어요. 걔는 무시합니다. 저는 걔는 그때 수상한 애야. 제가 볼 때 또라이. 서폿 주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월드컵 끝나면 불장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드라 인간지표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얘기하시면, 저는 월드컵 끝나고 저는 월드컵이 19일인가 끝나잖아요. 인드라 맞나요? 19일날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미약한 산타랠리. 무바이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현 시점에 나스닥 그 다음에 암호화폐 오늘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늘 기준의 종가. 암호화폐는 내일 오전 9시가 업비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암호화폐 종가, 그 다음에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오늘 종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종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설날까지는 어떤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간지표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인간지표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국의 인드라가 몇 안 되는 인간지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에서든 선물 옵션 세력들이 인드라를 주요한 인간지표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 신들도 좀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드라가 이렇게 단언할 때는 쟤네들이 화끈하게 지르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도 이렇게 단언을 잘 안 해요. 코스닥이든 나코인이든 마찬가지죠. 나스닥하고 코인이 뭐 디커플링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타랠리는 둘 다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소신은 가져야죠. 어쨌든 인간지표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 폭등하고 나스닥 좀 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예를 들면 채굴자들이 팔고 싶어해요. 지금 팔고 싶어 하는데, 얘들이 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올려서 팔죠.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그 파월이 발언할 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친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그 사태가 있는데, 이게 인드라가 지난번에 예전에 루나 사태 때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루나 막 이렇게 방송하고 막 그 언론에서도 띄웠죠. 권 씨하고 뭐 이렇게 신현성 이런 권 씨하고 신 씨를 막 띄워서 이거 꼭지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폭락했죠. 그 다음부터 90% 폭락. 근데 그 직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폰지 사기 혐의가 있다, 그러한 기사가 나온 다음에 폭락했어요. 한 이틀 동안 오르다가 원래 이렇게 폭락할 때는 어느 정도 띄워놓은 다음에 이게 개미한테 떠넘긴다, 이런 게 진리잖아요. 그때 루나 때도 한 90% 폭락하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FTX 사태 때도 직전에 한 이틀 동안은 올랐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타의 입장에서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만일 들어서 어제 새벽이나 어제나 오늘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설사 내일 뭐 10% 8% 더 폭등한다고 할지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먹는 수익관리 익절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냥 인간지표로서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제가 그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보유자라면, 채굴자라면 오늘 내일 팔아칠 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에 대주주들 금투세, 한국에서는 적용이 좀 안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데는 다 올랐는데, 아시아장도 올랐는데 한국만 뭐 안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뭐 성렬형 탓하는 그런 어떤 쥐명이 좌이파시오 무리들이 뭐 댓글을 막 싸지르고 있는데, 인드라 생각에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은 개미들이 주도하는 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증시가 개미들이 많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이 더 많이 머리를 굴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한국은 현금 인출기죠,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현금 인출기 시장이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공매도만 탓하시는데, 공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선물 옵션이 그 외국인들이 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후보들을 낚아가지고 먹는 게 주식 주수익원이에요. 오히려 현물 시장은 부가적인 거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 그냥 도박장이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이에요. 이렇게 황금성이 좋은 시장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 시장은 결코 선진국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아무리 자격을 갖추더라도 이머징 마켓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주는, 안전하고 수익을 내는 저리스크 하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오늘 한 거지 무슨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단타 입장에서는 인드라 말이 인간 지표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드라 말이 다 맞아요. 지나고 보면 당장의 연년에서는 인드라는 언제나 반대로 갔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지난 그 루나 사태 때도 그렇고 FTX 사태 때도 그 직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반드시 경고성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당장 봐라. 바이낸스 문제가 없지 않냐. 암호화폐 폭등하는 거 아니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당장의 몇 푼의 수익보다 길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인간지표답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빅거트? 처음 보는 코인인데. 무바요님, 전 TQ 익절했어요. 잘하셨어요. 무바요님이야 뭐 실전 고수시죠. 잘하셨습니다.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크리스빌님, 여러 해 전에 못 모르고 인드란 말 듣고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최근 인드라님 아시게 된 분들 국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그리스빌님. 저 때문에 돈 날리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근래에는 그래도 인드라 말 듣고 좀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인드라는 진짜 인간 지표입니다. 여러분 말조심. 항상 주의하세요. 우바연님 며칠 지켜봐야죠. 미국장. 갑자기 지그리시빌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인드라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만 손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인드라가 아직까지 그 맞아세도 안 되고 구입원론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자기 확신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쿠토님, 폭락할 것 같으면 지금 해지하는 게 좋을 듯. 가쿠토님, 팔고 현금 보유보다는요. 어쨌든 인드라가 진심을 보였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다 빼놨어요. 업비트. 그래서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업비트. 그래서 뭐 어쨌든 인드라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 모로코도 맞았잖아. 어쩌다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로코는 전 진심이에요. 지금도 모로코가 월드컵 우승한다고. 모로코 우승. 다른 건 다 안 맞았잖아. 하나도. 뭐 아르헨티나는 이겼고, 그건 당연히 이긴다. 브라질이 이긴다. 잉글랜드가 이긴다. 다 그 모로코만 맞았잖아. 갑자기 그리스빌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은혜는 예. 무바연이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 탓하시면 투자하시면 아니 되세요? 아니 무바연님은 인드라를 인간지표로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은열이니 인드라님 말대로 대박 쳤으면 다들 입 닫고 먹은 거 숨길 겁니다. 그런데 못 먹어서 십통 난 거죠. 아 그래도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거고요. 아 무바연이 이제는 침체로 가스라이팅 하겠죠. 가꾸토님 하여튼 무바연이 팔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랬더니 춥다고 뜨거운 물 붓고 더우니까 얼음물 붓고 잘못된 거 있느니 파울이 왜 그런 걸까요? 아 원래 탓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탓해야 되죠. 사람 심가들이 그랬죠. 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수경 한신대 교수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교수가 성렬형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승희 난 고씨가 누구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고민정은 저런 어떤 특보잡은 저는 관심도 없고요. 쥐명이 구속 더 빨라지나 뭐 이상민 장관 해임 통과 진짜 이유가 이태원 사고 역풍 맞은 민노총 대장동 몸통 마지막 퍼즐 맞추기 정진상 재판부 배정의 진실 같이 간다 이거죠. 전진상하고 김용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어벤져스 전략회의 유동규 이재명 위에 전진상에 돈 줬다.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대장동에 여러 사람이 나오고 뭐 김만배 나 유동규다 정신이상이다. 저는 이거 대법원 판결로 그때 판결을 보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정진상은 집사로 보이고 인드라가 볼 때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친구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다. 나름대로 이제 김용이나 이런 친구는 정치인 쪽이기 때문에 이 어떤 말빨도 있고 이 머리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실하게 집사 역할하는 사람들은 말빨이 딸리고 생각하는 게 짧아요. 이런 거에 대처를 못하고 어떤 이쪽 방면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떠한 마인드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에서 집중적으로 정진상을 타격한 걸로 충분히 예상이 듭니다. 정진상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집사로 활약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검찰이라도 누가 봐도 인드라는 누가 봐도 정진상을 집중 타격한다. 그냥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재정 추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MRA 같은 건 굳이 이걸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한 이 한국이 전 세계가 미국인도 좋아하는 이런 K 건강보험이 문전비 때 망쳤죠. 이거 뭐 인드라가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문전비 5년 동안에 모든 공기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의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과 그 정부가 흑자였는데 재정 상태가 튼튼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 신용평가사에서 다 인정했던 그 한국 재정이 단 5년 만에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가 물 쓰듯이 쓰는 바람에 이렇게 망가졌다 이거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4대 보험 말할 것 없고 공기업, 한전 모든 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50년 걸린다고 인드라가 이야기했고요. 이 똥 치워야 되는데 이 똥을 어떻게 치우는지
예, 큰 어떤 관심이다. 이것 때문에 통일이 되는 2025년에 가시적인 통일 때도 통일을 미룰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면들을 또 감안해서 국기본이 문전비를 임명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 이거죠. 레고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에, 이 문제는 문전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에서는 이런 MRI 같은 것들, 그냥 보험 되니까 그냥 다 타죠. MRI 뭐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사비로 든다 하면은 MRI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건강보험에서 된다고 그래도 MRI 무조건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가급적 MRI 저번에 그 과학자분이 오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자기장에 휴대폰은 맨날 걱정하시면서 전자파, MRA는 걱정을 안 하셔. 이들아 강조하는데 어떤 MRI 이거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암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드라는 건강보험의 어떤 박정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위해서 인드라가 건강보험 이제 문전비가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그 문전비 때 건강보험 이사장 맡았던 걔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다 깜빵 보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하나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그 감기 같은 거는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감기 걸리면 가서 센 약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영 아프면 약국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끝내세요. 굳이 병원 가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는 성형외과,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정신과 이쪽으로 임신,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쪽하고, 소아과는 미달이에요. 비전이 없거든. 소아과 사라질 겁니다. 제 생각. 내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과감하게 감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얼마 안 되잖아. 굳이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보험하는 것은 큰 돈 들이는 거, 100만 원이 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하는 거지. 그 감기 10,000원짜리 그런 것들까지 보험 받을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건강보험,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전비 때 그 건강보험 이사장 걔를 구속시켜야 되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문전비 때 했던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정성화시켜야 되고, MRI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위원회 만들어서 애들한테 막 특혜줬던 거 싹 다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다 100배 징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제외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미국처럼 됩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미국인들은 어지간해서 병원 안 가요. 여러분 미국처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보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때 국힘이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안 그래도 박봉인데 보험료 폭등하면 누구 탓할 것입니까?
좌파쇼 분들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세요. 쥐명이 찍은 그런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고, 문전비 찍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고, 좌파쇼 반쪽모면을 찍은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십시오.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탓하세요. 니들이 매국노야. 몇 달 매국노의 딸들. 에?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암바토비. 예. 의사가 알아서 찍어보자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자기가 다 의사야. 의사를 말을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의 예?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한대. 의사보다, 약사보다 더 잘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야. 모든 게 다 전문가야. 네, 전문가. 아, 니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레이진, 아프면 파산, 우리가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이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좌파쇼 반쪽놈에 지지하고, 문전비 지지하고 지명이 지지하면 돼요. 지지하세요. 좌파쇼 말대로 하면 나라가 망해.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해? 역사적 평가가 냉정할 겁니다. 우리 부모는 매국노였다. 나라 팔아먹은 후레자식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국민연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북유럽식 그 의료보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전면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청년들은 불안하죠. 자기들은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보상은 더 없는 양상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인드라가 5급 노동비서관이었던 시절 20년 전에 이미 예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드라가 주장했던 게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어떠한 것은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나는 돈 내기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잘 굴러가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그만큼 선순환되고 효과적인데, 지금처럼 역삼각형, 일하는 사람은 적고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았을 때 다 일하는 사람들이 부양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핏바라먹는 구조가 되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층을, 10대, 20대 층들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보는요, 이거는 이제 북유럽 이런 모델 이런 것 전에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국유보의 미션이에요. 이거는 4대 보험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명확히 선은 좌우파쇼 노선 안에 있어요. 4대 보험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 4대 보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안 할래.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이런 것처럼 저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러나 이것이 4대 보험을 하되 북유럽이나 이들아 늘 북유럽 여행 갔을 때 20년 전에 북유럽 갔을 때 북유럽이 천국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북유럽의 사회보장 제도를 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못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각자의 나라에 맞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국은 자유좌파, 자유우파 사이에 중도의 길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인드라가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은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야 10대, 20대 청년들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대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남이 같이 군대 가야 된다. 근데 26세 이전에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면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26세, 그러니까 군대 가기 영장 나오기 하루 전에 임신하면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임신하면 면제. 여성의 경우에는. 여남이 반드시 군대를 같이 가는 그런 안보 태세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26세 이전에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것도 다 그런 근본 대책 안에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1억 한반도, 1억 서울, 10억 한반도가 된다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리고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국민연금이 여러분도 맨날 그 주식하다 보면 연금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연금 욕하잖아요. 연금의 주체자는 그 연금은 국내에 위임하는 애들은 정부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렇게 거의 감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닥 같은 데서 작전하면서 수익 얻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면, 외국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데, 블랙록 같은데 이런 데는 위임을 하거든요. 해외 증권사나 은행에 하는 것은요, 한국 정부가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권한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돈을 굴리는 거야. 국민연금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어떠한 주식 투자는요, 골드만삭스, 블랙록, JP모건, 모건스탠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유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연금이든 캘리포니아 미국의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뭐 싱가포르 테마섹은 저기 국구펀드죠. 인드라도 이거 국구펀드도 마찬가지야. 그러한 자금들은 국유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의 자금도 엄밀히 얘기해서 인드라 강조했죠. 이건 유통은 국유본이 장악하고 이런 자금 운영은 국유본이 합니다. 국민연금 운영도 국유본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건스탠리나 JP모건에게 우리 위임금 안 주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적어도 문좀비, 잘파쇼, 문좀비, 쥐명이 발정놈처럼 되면 안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가는, 배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같이 가는 또 지혜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통님 어서오세요. 쥐명이가 나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지명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지명이 대로 그래서 국유원이 안 뽑은 거예요. 지명이는 인드라 장담할게요. 인드라가 스포츠나 이 경제 단기에는 인간 지표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맞았잖아요. 딱 하나 이제 틀린 게 트럼프 당선될 때 그것만 틀렸는데, 그건 인드라 사심이 들어갔던 거고. 지명이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전비 뇌물죄 본격 수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전비가 인자라는 반려동물 예, 옹호자로서 아니 요즘 며칠 싸움 더더욱더 그 미카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 딸이야 딸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요즘 완전히 옛날엔 야생이었거든요. 가장 야생적이고 언제 어디든지 숨어 있었어 항상. 미카는 한 5년 동안은 숨어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완전히 예, 개냥이가 돼가지고 특히 인들한테 들이대요. 예, 맨날 쓰다듬어 달라고 와서 퇴근하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자기 그 풍산개 될 돈 없다 가져가라 그러다가 또 죽으니까 견생으로서 그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개 키워보거나 고양이 키워본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저런 발언 안 합니다. 저런 얘기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면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돈 아깝다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발언할 수 있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보여 문전비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철라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인드라 말이 그 말이에요, 대통령.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 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나는 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전비가 저래버리면 문전비 구속됐을 때 종북파이들이 문전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발족정원이 준 거 아니야. 문전비가 지 하나 살자고 저렇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문전비 뭐 구속되거나 이랬을 때 종북파들이 문전비한테 일절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지 멱살을 잡는 꼴이에요. 제가 볼 때 문전비는. 인드라는 인드라대로 이렇게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종북파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같은 소시오패스라도 아니 어쨌든 간에 장군님이 하사하신 선물인데 그거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놓으면 걔네들이 어떡하겠어. 생각하겠어. 문전비 너 지가 한 만큼 벌 받게 돼 있어. 내가 볼 때 업보를 쌓고 있다 이렇게 전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문사위 특혜 이거 어차피 이스타 항공 할 건데 검찰이 왜 이렇게 하겠어. 왜 자신 있게 문전비 수사를 또 다시 재개하겠어. 어차피 할 건데 타이밍이지 다. 어차피 다 지금 문전비 지명이 관련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리스트가 무궁무진해. 산더미 같아. 자료가 지금 인드라가 지금 설거지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릴 만한 지금 것을 쫙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검찰 앞에 문전비 자이파시 5년 동안 했던 모든 똥덩어리들이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타이밍인데 왜 지금 이스타항공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들아 그리고 강조하는 게 문전비나 지명이 수사 조국 수사는 성렬형이나 한동훈 저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기본이 직접 주도하는 거야. 서해 피격, 조국 수사, 대장동 이거는 외신 이미 탄 뉴스들이야. 국기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태원 참사 이 건도 국기본이 하는 거라고. 그걸 지금 반점
민주당 저해파시 반쪽미당이 막 성희롱 탓하는 걸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얘들아 볼 때. 성희롱이 미션 받아서 할 뿐이야. 잘 생각해봐요. 국기본이 주도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인터폴 수배 검토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해. 인터폴 같은 것도 국기본이잖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이 마포 쪽이죠. 그래서 이 저번에 어떤 어벤져스 전략회의 있었던가 얘기했던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분이 잘 지적했죠. 노웅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충격파가 반쪽미당이 엄청날 거다. 인드라가 5급 노동당당 비서관이었잖아요. 과거에 그 평화민주당, 김대중당 5급 담당 비서관이었을 때 그 분위기 좀 알거든요. 이 노웅래의 위치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반쪽미당에 문제아들이 많아. 그 중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노웅래하고 보시면 돼요. 정청래 이런 애들 말고, 일진들 말고, 정청래가 일진이잖아 말하자면, 유촉세나 걔네들 말고, 노웅래는 말하자면 그 자유파쇼 반쪽미당 반 내에서 말하자면 모범생이라고, 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조차도 뇌물 먹었다.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노웅래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다 썩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야 저렇게 범생이라고 반쪽미당 반내에서 범생이라고 소리 듣는 애조차도 저 정도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기 총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중시하셔야 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설사 노웅래 이 건이 유야무가 되더라도 설사 무죄가 되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연이 했다. 젊은 씨가 방통위원장인들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언론이었고 연합뉴스조차 찌라시로 이렇게 가는 게 이 방통위원장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전필 때는 방통위원장 이런 것들 다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막 압력 넣어서 다 그냥 퇴치시키고 지가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렬형 정부는 법대로 가는 거죠. 원칙대로 임기 다 보장해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찌라시들이 지금 난리칠 수 있는 이유고 연합뉴스 사장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되는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인드라 얘기했습니다. 찌라시 한국의 3대 정상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명수사법부 개혁 필요하고 경찰 개혁 필요하고 그다음에 찌라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 정상화, 사법부 정상화, 경찰 정상화, 이 3대 정상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전비 때 어떻게 언론 탄압했습니까? 엄청나죠. 외신 기자들도 성명을 낼 정도로 문전비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외신 기자 클럽조차 공개 성명을 낼 정도였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도 문전비의 파시 정권이 언론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전비 때 언론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폭락했다는 것이 있는데 공표를 잘 안 하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리고 누나 몰랐는데 경기방송도 문전비한테 질문 한마디 잘못했다고
경기 방송이 없어졌다면서요. 경기 방송 이사진과 그 기자분들, 이론에서 직장 이론분들 손해배상 하십시오. 예, 손해배상 하시고 경기 방송 예, 정상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관련자들 다 예, 사법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언론 정상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이 다 후련하네. 김승현 스쿨존 과속단속 사라진다. 이것도 다 이게 뭔가 다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인 거예요. 민식이법. 돈이 되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 때 MRA 다 한 건, MRA 애들 기계 장비 했던 애들이 초대박 났을 거 아니야. 모든 병원들이 다 MRA 장비 다 갖춰야 되니까, 돈 되니까. 이거 이렇게 또 스쿨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뭔가 또 저 문전비 때 그 조국하고 관련해서 신호등 많이 교체했잖아. 신호등 돈 되잖아. 이것도 뭔가 이것도 건덕지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였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예, 아주 김승현이 아주 음모론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이 친구는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자동차 유튜버입니다. 예. 그다음 포르투갈 격파. 예. 뭐 과거에 이제 포르투갈에 졌죠. 예. 이번에 무슨 일인지, 예. 그동안에 한국 팀이 경기하면 경기를 안 보여줬거든요. 월드컵은 중계해줘요. 북한이 한국이 그 피파에서 방송판권을 한국 방송들이 사오잖아요. 그걸 공짜로 북한 애들이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방송합니다. 한국 광고 같은 거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한국 경기 안 내보내주고 인들아 비판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발적정원이 갑자기 한국 경기를 중계해 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발적정원이 굉장히 몸조심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반쪽정한테 12월 달에 너 몸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몸조심 굉장히 해. 인드라가 빨리 쏴! 핵실험 빨리 해!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이 자식. 안 해. 왜 안 해, 인마? 빨리 쏴. 네 미션 끝나. 그럼 국임원이 반쪽정은 임명한 마지막 미션이 7차 핵심이라고 인드라 보고 있는데, 그거 하면 발적정은 괜히 쓸데없이 자기 딸 공개하지 않나. 12월 달에 인드라 얘기에 뭔가 하여튼 간에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 딴에는 뭔가 하여튼 간에 인드라 만에 좀 발적정은이 또 인드라 방송 좀 보잖아요. 북한에서 인드라 방송 인드라 블로그 컨택했잖아. 하여간 그렇고요. 반쪽정은 올해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몸조심하니까 반쪽정이 올해 안 죽어. 이렇게 가면 안 죽어요. 몸조심 잘 나더라고요. 안 죽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가 이겼네. 인드라가 인가지표 모로코, 축구 인가지표인데 모로코가 우승한다니까. 최종 결승전은 아르헨티나 모로코. 알 수 없죠. 뭐 인드라가 아르헨티나 모로코 된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가 됐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아르헨티나. 지난 방송에서 그랬잖아. 프랑스가 유리한데 그렇지만 그냥 하는 김에 잉글랜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시 자정에 하는 경기는 알 수 없는 이유지만 이변이 많았다. 반면에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경기하는 경우는 어쨌든 연장전 가더라도 큰 이변은 없었다. 근데 이번에 준결승전이 두 경기 모두 새벽 4시에 걸려요. 새벽 4시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BBC에서도 이변 없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놨죠. 12시에 하지 않고
새벽 4시에 해요. 준결승은. 그리고 결승전은 12시에 해. 그러니까 만약에 모로코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간다면 결승에서 상대가 아르헨티나든 크로아티아든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결승만 통과하면. 왜냐? 12시에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모로코가 과연 프랑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12시에 하기 때문에. 그 경기장도 봐야 돼요. 예,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하면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축구 인간지표답게 모로코 야신을 믿습니다. 골키퍼. 이번에 모로코가 우승하면 MVP는 무조건 야신이에요. 야신. 아, 저 친구는 토트넘 같은 데서 스카우트 해야 돼요. 지금 요리스 프랑스 국대 너무 노화됐잖아요. 요리스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 모로코 골키퍼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토트넘 생각은 어떨지. 저 친구가 막아줄 골, 먹혀야 될 골을 다 막아내. 여태까지 5경기 동안 자책골 빼고는 골을 준 적이 없어요. 한국도 저런 월드 클래스 골키퍼만 한 명이 있다면 한국도 4강 갑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수비가 약간 약해도 골키퍼가 한두 골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진리는 간단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순간의 작은 유혹에 못 이겨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반정미당 애들 얘기했는데 이게 지명이 진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림수겠죠. 인드라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댓글을 이런 것들을 인용했는지. 인드라가 그런 얘기하잖아. 지명아, 인드라는 이제 지명이를 까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지명이 까잖아. 대선 전에는 지명이 안 깠잖아요. 지명이가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인드라가 지명이 깐 적이 없잖아요. 이제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까도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또 얘기하는 게 지명아, 대선 전까지, 차기 대선 전까지 버텨줘. 네가 차기 반정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 날에 구속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때까지 지명아 잘 버텨주기 바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화랑님께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지명이 지지자들 열심히 해봐. 그리고 지명이가 저런 식으로 계속 해야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명이가 반정민당 당대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애가 반정민당 당대표라면, 자유좌파가 당대표라면 180석이나 있잖아. 반정민당이. 성년의 국정운영을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유본이 지명이를 당대표로 임명한 거예요. 대선 후보로. 그리고 0.7%도 만든 거고. 지명이가 있는 한 다음 총선까지는 성렬형에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쉬운 야당이 있나. 고마운 야당이죠. 성렬형 입장에서. 성렬형이 물론 대부분 잘하지만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다 성렬형은 어때요? 지명이 탓하면 돼요. 방탄 지명. 이거 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에게 설득하기 쉽잖아. 이거 다 지명이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 되잖아. 심지어 이러한 주장은 지명 지지자들도 몇 달들도 맞아, 맞는 말이긴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 지명이 숨겨진 미션, 다음 총선을 망쳐라. 그래서 다음 총선을 망치게 되면은 지명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명수사법부도 물갈이가 될 때쯤이면 그때서 비로소 진짜 지명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맛배기예요. 지명이를 뺀 나머지 애들로 분위기만 총선 때까지 달구는 거고요. 인드라 강조하는 건 지명이에 대한 수사
운전비에 대한 수선은 총선 이후가 돼야 돼요. 총선 이전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명수사법부이기 때문에 걔들이 그냥 눈 딱 감고 해체를 할 수 있고, 그럼 국기본이 주도하거든 이 수사를. 국기본이 이 꼴을 봐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기본이 주도하는 이 조국, 그러니까 조국은 얘는 총선 전에 해도 돼요. 걔는 그만한 급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사법부도 다 인지하는데, 그러나 사법부도 지명이나 운전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나 이런 데 판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자기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고시 보면 1등이 판사고 2등이 검사고 3등이 변호사잖아요. 순위 서열이 있는데, 성렬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검사 출신, 자기는 판사 출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다고요. 성렬형 말 잘 안 들어 판사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판사 분위기가 왜 이러냐? 위에 국기본이 있기 때문에. 국기본. 이거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기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법부 판사들도 그런 어떤 흐름을, 대세를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양반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국기본이 반대하는데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거라면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수가 틀리다, 이렇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국내 뉴스고요. 네,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 자, 이제 그 30분 내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12시 30분, 1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춥네요 좀. 자, 아침한개님, 이건 VOA 드론 전이 되고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부길, 푸틴의 핵무기 허세, 그는 지금 두렵다. 뭐 허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해진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물 밑에서, 흑막 밑에서는 지금 저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처럼 아주 더 처절해진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차이는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군이 들어가지는 않고 드론 공격은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차이가 하나 있다. 한국전쟁과 비교해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어서 얘기를 못하겠고요. 아침한개님께서, 이거는 아침한개님이 이제 군수 지원, 삼국지 때부터 이제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 전 세계 전쟁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죠.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 뭐 하여튼간에 아침한개님은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깨봉순, 또 이게 턴피베죠. 이런 게 있네요. 몰랐어요. 스파스 샷건 관심 있는 분들은 깨봉순.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또 히잡 시위, 깨봉순 같은 분이 이란에 있으면 사형당하죠. 히잡 안 쓰고 시위에 따라서 또 공개 처형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란 막가자는 거죠. 그리고 영김 인드라 공화당 의원이죠. 북한 인권권 통과에 계속 노력할 것. RFA 자유아시아 방송, 그리고 이제 외교위원회에서도 이제 랭킹 안에 들어있대요. 재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영김 이분이 더 활약 열심히 하셔서 상원의원까지도 도전해 보시고 주지사 같은 것도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이십니다. 자유우파. 저는 공화당 자유우파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죠. 저런 어떤 트럼프 쪽의 어떤 우익파시 쪽 노선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이제 북한 인권법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5년 연장, 계속 2002년 부시 때부터 5년씩 연장돼서 이번에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북한 인권법이 연장되면 무게소리 방송도 아마 북한 인권법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그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좋다 이거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성렬형과 이든영 사이는 돈독하고, 한미 동맹은 한미 혈맹, 군사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보다도 인드라 기억 속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보다도 한미 동맹이 아주 굳건했던 적은 없었다. 기억이 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성렬형은 국회의원이 임명한 세계화 미션 대통령이다. 성렬형은 노벨 평화상을 향해 달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인드라 미션을 내렸습니다.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찬성하더라도 99명의 양들이 반대하더라도 단 한 명의 반대자가 성렬형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갑니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호화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로 또 미사일 비용 저게 돈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흘러간 걸로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북핵은 누구 거다? 국민 거다. 그래서 그런 자금 지원이 저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사이버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 이런 거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39호실 이런 반쪽 정원이 사치품을 벤치 같은 거 막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태클이 걸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있는 규제를 인드라들 강조하는 건 뭐죠? 지금 국제 유엔에서 규정한 제재, 북한 제재를 있는 제재만이라도 사실 잘하면 북한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구멍이 송송 뚫리는 걸 묵인하고 있는 거죠. 국유본이 자신들이 2025년까지 분단 체제를 지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송송송 뚫린 거를 그 사이로 한 거지. 북한이 저런 자력갱생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의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국원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북한 정권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해킹에 악용한 북한 해킹 조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이태원 참사 건도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일지라도 세월호도 우발적이어도 세월호 이후에 어떤 언론 플레이는 국유원이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언론도 흐름도 국유원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파나 이런 애들이 과거에 세월호 때처럼 접근하면 너네들 큰일 난다, 혼난다. 반쪽 아베가 세월호 이용해 먹었잖아요. 반쪽 아베가 운전비나 쥐명이 반쪽 아베 반쪽 노면 이런 애들 해야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쪽 아베가 적극 추천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성렬형은 아니잖아. 일본의 우이파쇼들은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반쪽 정은, 반쪽 아베는 되졌지만 그 잔당파 한국의 반쪽 노면 문전비, 쥐명이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겠죠.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년 전에는 국유원의 전략이 친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만 지금은 국유원의 전략이 반중이다.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냉전적 관점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 시대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늘 강조했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반중 시대다. 전술이 반중이다. 우리 관점에서는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이다. 반중 친미는 좌우의 패션 노선이고 친미의 반중, 이 관점을 유지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종북파애들이 아무리 생지랄 떨어봐야 남는 건 없고 오히려 본인들만 결국은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 이런 감이 단언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2의 세월호, 제2의 광우병, 그때는 신중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잖아. 한동훈 법무장관이 10만 명 되는 그 제중동포 그런 것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한동훈 법무장관 선에서 되는 게 아니라 국유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인들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은 국유원이 임명하지 않고 성렬형이 임명하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은 특별하게 국유원이 직접 임명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렬형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유원이 둘 다 임명한 거기 때문에 동격이에요. 성렬형 밑에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유본이 이렇게 운전비가 싸지는 똥을 어느 정도 청소하려니까 아주 훌륭한 인재가 필요했던 거고, 아주 검토해 보니까 깨끗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낙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이라고 보면 못 버텨요. 약점이 없어 한동훈. 그러니까 막 구라쳐가지고 어떻게든 하는데, 한동훈 뒤에는 국유본이 있어요. 동격이에요. 한국은행장, 성렬형, 한동훈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동격이야. 다 같이 국유본이 임명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성렬형이 임명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 되느냐? 못 돼요. 70년생이네. 차기는 60년대 김이박 씨가 아닌, 김이박 노 씨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 돼요. 내가 강조했죠. 철회 법칙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은 60년대생이고 김이박 노 씨가 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쥐명이 대통령 못 되죠. 낙연이도 대통령 못 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들은 세운형은 인드라 강조듯이 레전드 찍으시고 서울시장,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예, 원희룡, 제주 원희룡, 예, 부산 철수 이 정도 남습니다. 예, 그 내가 강조했던 드라마, 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넷플릭스에서 떴던 드라마 있잖아요. 예, 주인공은 부산 철수였죠. 제주 휘룡이 아니라 참고하시고. 무바연의 미장이 미끄러지나 봐요. 알 수 없죠. 하여튼 간에 그것은 지켜보면 되고요. 무바연님이 시즌 투자가로서 인간 지표는 여기서 끝내고요. 어쨌든 단타 먹을 분들은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한 푼 먹다가 큰 돈 날려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3% 수익 거두신 분들 다 본인들이 잘하신 거예요. 박수 보내고 싶고. 저는 이제 마다세가 돼서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 양동근 이 친구가 좋아요. 이 친구가 말하자면은 그 광주 출신의 심연섭이라고 있어요. 아버님이 그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신 분인데 광주 출신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심연섭이 방송 출연은 또 잘 못되고. 근데 양동근 이 친구도 아마 인드라가 기억하기에 전남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랩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본인이, 원래 연예인들은 군대 가는 걸 꺼려 하잖아요. 본인이, 이 친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인드라 기억상 본인이 남들 다 회피하는 군대를 가는데 가장 어떤 험난한 부대를 자원해 가지고 가서 보통은 연예인 사병 해가지고 연예인 부대에서 생활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현역 가서 그냥 연예인 부대가 아닌 데서 근무하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래퍼들은 카네 웨스트, 나 카네 웨스트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걔가 좀 너무 이상해졌어. 잠깐 우입 파시어가 돼가지고 좀 저는 제치는데, 어쨌든 카네 웨스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래퍼들은 대부분 자유우파 성향이에요. 자유우파 성향이 소수야 물론 있죠. 그렇지만 자유좌파 성향도 있느라 인정하고. 대부분 자유좌파. 그래서 저는 한국 래퍼분들에게 걱정하지 않는데 단 하나, 좌우입 파시만 되지 말아달라. 자유좌파도 좋고 자유우파도 좋은데 어쨌든 한국 래퍼들은 대부분이 자유우파 노선이다. 일부는 자유좌파 노선이고, 근데 극소수가 좌우입 파쇼 래퍼가 물론 있죠. 그런 애들은 얘들아 경고를 때리겠습니다. 미래를 봐라. 아이, 무하연님, 세훈이 형, 저는 종신 서울시장 5년 하고 말 그 대통령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세훈이 형이 죽을 때까지 서울 시민들 위한 머슴이 되길 바랍니다. 5년 하고 말 대통령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세훈이 형. 무바연님 저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 우리 세훈이 형 뺏지 말아주세요. 서울 시민들은 지켜야 됩니다. 서울시장. 세훈이 형이 종신 서울시장이 되도록 서울 시민들은 많이 좀 애써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 그렇고. 그다음 워싱턴. 이분은 처음 뵙는 제임스 제프리 처음 뵙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자주 보는 분, 로버트 랩슨.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이 조은정 앵커 잘하고 있고요. 아주 조은정 앵커가 뭐랄까 굉장히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무리 대본을 외우는 거일지라도 이전의 앵커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질문이 직접적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튼간 조은정 앵커의 어떤 질문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하여튼간에 조은정 아나운서죠. 재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고 다 뭐 이렇게 인드라 했던 얘기하고 유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기 보유의 길을 갈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단순히 한국의 핵무기 가지면 좋나요 나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예. 한국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무효화됩니다. 그래도 핵무장을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단다면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 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국 핵무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게 여론조사로 질문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얘기만 드리고 싶고, 하여간 이들아 강조했죠. 핵무장 강조하는 거 좌익파쇼들이 가장 좋아한다. 좌익파쇼에게 매수당한 우익파쇼들 말 조심하세요. 김현석 CPI JP모건이 나름대로 리포트를 잘 썼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김단태,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세계 매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그 10년마다 이렇게 쫙 보면은 90년대 초반에는 상위 10 안에 일본 기업이 쫙 있었는데 지금은 저 도요타 빼고는 다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 기업들이 탑 10 안에 굉장히 많은데 2030년대 중국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 유명한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런 많은 유사한 빅테크 기업들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의외로 10년마다 물갈이가 엄청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지적했다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내에 이미 덩치가 커버린 빅테크보다 이제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아마존이 되거나 애플이 되거나 그럴 만한 저력을 가진 성장주를 주목해야 된다. 새롭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주목받게 될 것인가? AI죠. AI. 그리고 바이오, 생체 메모리, 그다음에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될 걸로 답은 나왔죠. 가상현실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상현실은 일단 지금 나오는 안경식의 어떤 가상현실 게임들은 눈이 아프대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볼 수가 없고 여러가지로 난제가 많습니다. 한 20년 뒤 가면은 페이스북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향후 10년 내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난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머스크 요즘 논란이 많죠. 넘어가고요. 이건 그렇고, 이거는 코인충, 요즘 그 문피아 소설을 드라마한 데서 이게 또 나오는 것이죠.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마이낸스도 흔들리고 있다. 인출 금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이런 게 뉴스가 나온다는 건 이러한 사태가 뉴스 나왔다는 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뭔가 터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직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거죠. 저는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타는 좋대 지금 길게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TX가 망했으니까 상식적으로도 위 업체가 망했는데 1위 업체가 중국계야. 쟤를 가만둬서는 또 안 되겠죠.
같이 무덤으로 끌고 가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나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들어서 70%, 75% 이상 손실을 봤다면 그만큼 자산이 취약해진 거죠. 재무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보습니다. 1년 전에는 좋았겠지. 이건 만약 은행으로 비교하면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다들. 그건 언제 바이낸스도 뱅크런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들 빚더미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터지긴 터진다. 그리고 어지간해서 버냉키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뭐 저기 인드라가 우습게 여기는 폴 그루만 같은 애들은 얘기해도 되거든. 무슨 뭐 저기 인간지표 교수 있죠. 맨날 전 세계 시장은 폭락한다. 그런 애들은 원래 인간지표니까 인드라 신경 안 쓰는데 이 버냉키 같은 사람이 전 연준 의장이 이 암호화폐를 거론한 정도면 이거는 그 조심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버냉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것은 달리 봐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설사 뭐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옥석 가리기가 처절하게 더 진행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흥망성쇠, 백석의 빈틈, 올맥.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지론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이 전 세계 모든 문명의 발상의 출발은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 속했던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태풍에 휩쓸리든 뭐든 휩쓸리든 이쪽에 가지 않았을까. 콜럼버스가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안 만나고 이렇게 잘 오면은 딱 도착하는 게 저쪽 쿠바, 아이티, 이 멕시코 해안 이런 데거든요. 바람 좋은 날.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들아 그냥 추정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뭐 2, 3천 년 전에 고대인들의 어떤 해양 실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6천 년 전인가, 기원전 6천 년, 8천 년 전이죠. 배가 있었고 고래 잡았고, 그 다음에 1700년 전, 기원전 1700년 전경에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와이까지 갔어요. 쪽배 타고 태평양을. 카누에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열댓 명? 카누 타고 뉴질랜드, 호주, 피지, 하와이 갔다고요. 그럼 왜 여기는 못 가겠어요? 가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레디,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 하레디, 하시딤, 이거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이 인드라 얘기했죠. 이 예언자 사바타이 제비, 인드라 한번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죠. 이 사바타이 제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17세기에 메시아로 취급받았던,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사람이 사바타이 제비인데 그 결말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죠. 어쨌든 저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종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투리가 다른 것뿐이에요. 방언이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했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폴란드가 망했어요. 폴란드 왕국이 어떻게 하면 살까? 재정 전문가를 모셔오자. 그래서 궁정상인으로
스페인 유대인들을 대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폴란드가 엄청나게 폴란드 왕국이 강대해집니다. 그때 폴란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주로 했던 일이 스페인에서 하듯 세금 관리, 세금 징수인 이러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죠. 근데 이 폴란드가 강할 때는 우크라이나 땅도 폴란드 땅이었고 리투아니아 땅도 폴란드 땅이었어요. 그때 있는 건데 이때 보통 가짜 유대인이라고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카자르 민족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쪽 사람이라고 착각한데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카자르 유대인은 아직까지 폴란드에 도착하지도 않았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소수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 최신 이론으로 따지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스페인 그 기원을 따지면 스페인에서 폴란드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온 사람들이지 이 카자르 쪽 그 투르크계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게 최신 이론이에요. 이들 강조했듯이 이들 그 카자르 유대인들은 언제 유럽으로 재편됐냐면 20세기 들어왔어요. 19세기 말에 들어와가지고 폴란드가 찢어졌잖아요. 폴란드가 망하는 바람에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대거 러시아에 편입됐어요. 그때 러시아가 그전에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저 카자르 유대인 빼고 그 당시 러시아가 팽창하면서 카자르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고 폴란드 유대인들도 받아들이면서 19세기 후반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기원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유대인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3분 남았으니까 생략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고요. 이거 쭉 보시고 키핀 따고 이런 거 좋고요. 휘철리즘 아주 좋아요. 그다음 AI, 멜로디십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멜로디십, AI 이런 미래의 질문들 좋고요. 이거는 이제 테느님께서 언옥테움 가상의 물질이죠. 그래서 뭐 재밌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가상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추천한 무피아 소설 하나 추천하면 함장에서 제도까지 이면 세계를 활용해서 먼 우주까지 인간이 이제 워프하고죠. 워프 도약을 이면 세계로 해서 이 친구가 우리 우주함대 전투신 묘사가 굉장히 잘 된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한국이 스타워즈 같은 거 스페이스 오페라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쪽 부분에서 아주 저는 이러한 친구가 높이 사요. 한국에서 이런 SF 인드라 강조잖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SF 소설 팬이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SF 소설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소설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박수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전으로 머리치기 이런 어떤 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과학 쿠키 보시면 되고 휘철리즘 역시 휘철리즘 닫고 하여튼간에 좁은 데서 10명이 살고 있다. 우리 30년대 불과 한국도 우리 50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방에 서너 명이서 같이 사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5천년사 최고의 인권 지도자라고 이들아 강조하는 겁니다. C를 넣어주세요. 저거 왜 넣었지? 하여튼간에 잘 파셔더라. 몇 달더라. 저걸 보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넘어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시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 아이고 새벽에 집에 가야 되겠네. 이거 설거지 하려면 이거 한 2시간 청소하는데 1시간 3시간 걸리겠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늘 긍정적인 사세 희철리즘처럼 자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잖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의 자신과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늘 꾸며면서 매일매일 발전하시면서 사시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